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자의 손이 빠르게 올라가 은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은희는 충격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고 귀 안쪽이 웅웅 울렸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은희는 새벽 5시 반이면 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은 이미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도록 길들여져 있었죠. 작은 임대 아파트의 거실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는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트럭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정리하다 말고 잠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오래 서서 일한 탓에 허리와 무릎은 아침마다 먼저 깨어나 욱신거리며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 통증은 불편했지만 은희에게는 이제 익숙한 하루의 시작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은희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에서 천천히 김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희는 벽에 걸린 달력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력에는 특별한 표시 하나 없이 날짜만 차곡차곡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난 지도 어느새 10년이 지났고 그 사이 달력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은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은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유를 묻는 것조차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간단히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입은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은 늘 최소한으로만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희는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주름은 분명 늘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쉽게 흐려지지 않았다는 걸 은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아직 찬 기운이 남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늘 보던 사람들이 서 있었고 서로 말을 섞지는 않아도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지금의 은희는 이 일상마저 자신의 자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삶을 택한 것이었죠. 은희가 일하는 곳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사장은 은희를 오래 함께 일한 가족처럼 대했고 단골 손님들도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은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그 말 한마디면 은희는 충분히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은 여전히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커피 머신의 예열 소리가 잔잔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를 묻는 사람이 없었고
그 점이 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였는지, 왜 혼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죠. 은희는 그 조용한 배려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카페는 평소처럼 잔잔한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동네 노인 몇 명이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고 은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 평범함이 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안정이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큰 소란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믿고 싶은 과거가 언제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이유 없이 스며들었다가 이유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은희는 그런 감정을 애써 밀어내며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돼요. 은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하고 단단하던 일상이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점심시간이 막 지나가고 카페 안이 가장 느슨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던 분주함이 잠시 가라앉고 테이블 사이에는 오후 특유의 느린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희는 커피 잔을 정리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늘 마음이 조금 풀어졌고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라고 느끼곤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기를 은희는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희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곧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카페 안의 풍경을 하나하나 확인하듯 천천히 시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은희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코트, 흠 하나 없는 구두, 손에 쥔 작은 명품 가방까지 이 동네 카페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평범한 손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은희는 주문을 받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여자는 대답 대신 은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확인하려는 집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은희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자는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애써 표정을 다잡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제야 여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친절과는 거리가 멀었고 묘하게 비틀린 확신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은희 씨죠? 갑작스러운 호명에 은희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름을 들은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안쪽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맞는데요.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여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확신과 함께 분명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남아있던 손님 몇 명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느끼고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긴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은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고 은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조금 뒤로 물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숨기지 않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 대화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은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일터였고 손님들이 지켜보는 공간이었습니다. 괜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지난 세월 쌓아온 평온을 스스로 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런 은희의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낮아진 목소리가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엉켜버렸는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고 지냈다고 믿었던 과거가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일 리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여자는 은희를 찾아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희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카페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시키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들리도록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참 평온해 보이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말에는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희가 힘겹게 지켜온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러 왔다는 것을요. 카페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히 버텨온 지난 10년이 이 순간을 견디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만 말씀하시죠. 은희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 하나가 은희의 평온했던 일상을 본격적으로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진 뒤 카페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잔잔하게 흐르던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커피 머신의 소리조차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은희는 계산대 앞에 서서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거나 손님으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는 이미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은희를 관찰하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은희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카페 안의 긴장을 더 키웠습니다. 남아있던 손님 몇 명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 역시 계산대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은희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이 자리가 더 이상 개인적인 공간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는 굳이 무언가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손에 쥔 채 흔들었습니다. 그 행동은 은희에게 묘한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든 과거를 꺼내들 수 있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죠. 은희의 가슴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이네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말끝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그 말에 은희의 얼굴 근육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하나 버리고 나온 여자가 이렇게 태연하게 살 줄은 몰랐거든요. 그 한 문장은 은희의 가슴을 정면으로 후벼 팠습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은희가 버텨온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떤 말도 이 자리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침묵하면 이 여자가 모든 걸 마음대로 규정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그런 말씀은 삼켜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여기는 카페이고 저는 근무 중입니다. 그 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운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선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점잖은 척을 하네요.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은희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내 남편이, 아니 당신 남편이 왜 나한테 갔는지 아세요?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를 흔들기 위한 도발이었습니다. 은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삶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다져온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자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손님, 조금만 진정하시고. 그러나 여자는 손을 들어 직원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하고는 할 말이 아직 남았어요. 그 말은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자는 은희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평가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이 나이에 아직도 피해자인 척하는 게 참 대단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희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건 명백한 모욕이에요. 주변 손님 중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이미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갈등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사라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마지막으로 선을 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은희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는 듯한 말이었죠. 은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하며 사는 게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여자의 얼굴이 눈에 띄게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의 손이 순식간에 올라가 은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고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의 머리가 옆으로 휘청이며 몸이 한 발짝 뒤로 밀렸습니다. 얼굴에는 뜨거운 통증이 번졌고 귀 안쪽이 울렸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탄식과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놀라 여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고
여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 순간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조용히 참고 버텨온 10년의 끝에서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뺨을 때리는 소리가 카페 안에 퍼진 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희는 한 손으로 계산대를 짚고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화끈거렸고 귀 안쪽에서는 낮은 울림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지른 행동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정을 쏟아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드러난 얼굴이었죠. 카페 직원은 여자의 팔을 붙잡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손을 뿌리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자신이 정당하다는 확신으로 무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입을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신고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공간이 한순간에 폭력의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죠. 은희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고개를 들자 여자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 말은 항의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붙잡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에 카페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면 이 여자가 원하는 장면이 완성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손찌검을 하신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한 듯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이 스쳤고 곧 다시 오만함으로 덮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은 허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카페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을 넘은 거죠.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는 듯 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그 힘에 기대어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은 소리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나가주시죠. 은희는 사장에게 시선을 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은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여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까지 부를 일은 아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낮아졌고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변화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폭력이 통하지 않자 여자는 다른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여자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폭력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원칙의 언어였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은희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여자를 향한 경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예전만큼의 힘은 없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차분한 각오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고 피하지도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은희는 뺨의 통증을 참고 서서 다가올 더 큰 충돌을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려 퍼진 뒤에도 한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힌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오갔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계산대 안쪽에 서서 손으로 가장자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욱신거렸습니다. 심장은 제 속도를 잃은 듯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깊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에 띄는 손자국과 붉게 달아오른 피부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장의 말에는 분노보다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의 보호를 받거나 뒤로 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하나둘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희의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 위에 잔돈을 두고 나갔습니다. 그 침묵 속의 배려가 은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던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 안이 거의 비워지자 갑자기 정적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향마저 희미해진 공간에서 은희는 혼자 남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금 전 여자가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분노의 발언이 아니라 분명한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충동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디서 은희의 근무지를 알아냈고 언제 찾아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카페, 이 시간,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시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방금 나간 여자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소란이 이어질까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망설이는 걸음, 주변을 살피는 눈빛.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은희의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은희를 발견하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은희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붉게 남은 손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뺨에서 그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당황과 충격, 그리고 뒤늦은 죄책감 같은 감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복잡한 표정이 은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은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와 눈을 맞추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서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여기 누가 왔었다고 연락을 받았어. 그 말에 은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이 상황의 구조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우연도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현재이고 이 남자는 은희가 애써 묻어둔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곳에서 다시 맞닿도록 만든 건 의도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의 다리가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사장은 재빨리 의자를 끌어와 은희를 앉혔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평온이 단 하루 만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 은희를 가장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남자는 그런 은희를 내려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그 질문은 너무 늦었고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묻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은희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은희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가장 깊은 위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위기를 지나지 않으면 다시는 평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카페 안에는 더 이상 손님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바깥의 소음도 희미하게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간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말들과 삼켜진 감정들이 공기처럼 가득 차 연결점 없이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을 쉬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카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손을 두어야 할지 몰라 양팔을 어색하게 늘어뜨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등은 조금 굽어 있었고 예전보다 어깨도 좁아 보였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스쳐가는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연민이 될까봐, 흔들릴까봐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야. 전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라기보다 현실을 확인하려는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눈앞에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 굳어있는 표정, 그리고 이 공간에 남은 흔적들까지요. 전 남편은 몇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더 가까이 가면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낮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도 사과도 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희의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와 감정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침묵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카페 안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바닥에 닿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은 놀라 숨을 들이마셨고 직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희 역시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붙인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과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선택한 마지막 자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겠어. 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야. 도망친 건 나였어.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카페 안을 깊게 울렸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참지 못해서, 자신이 문제라서 떠났다는 말들. 그 모든 말이 지금 이 한 문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게 무서웠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도 겁이 났고, 그의 말은 변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피의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장은 조용히 문 쪽으로 가 커튼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경꾼도 손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널 찾아간 것도. 전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 말은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었지만 은희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이 없었다면 자신은 또다시 가해자처럼 남았을 거라는 사실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은.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저는 혼자 버텼고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아직 약간 떨렸지만 몸은 곧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는 사죄하는 곳도 용서받는 곳도 아닙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 당신 자리는 없어요. 그 순간 은희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왔던 자리에서 비로소 다시 서고 있다는 것을요. 카페 안에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질 만큼
무거운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은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장면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빠져나간 뒤의 여운에 가까웠습니다. 은희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침묵 속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중하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사장은 순간 망설이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조금 전 그 여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남편의 새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성난 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먼저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어서지 않은 채 새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변명도 도움을 청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 같은 감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새 아내를 자극했습니다. 당신이 또 뭘 꾸민 거죠? 그녀는 은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은희에게 씌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은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감정이 거의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새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조용히 사라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그 말은 처음 카페에 들어왔을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지워야만 자신의 자리가 지켜진다고 믿는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해. 짧은 말이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새 아내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아니라 나야. 전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것도 도망친 것도 이렇게 만든 것도 전부 나야. 그 고백은 더 이상 변명도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책임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새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그녀의 시선은 은희가 아니라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몫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저들 사이의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희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문제는 두 분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회피가 아니라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은희를 노려봤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처럼 공격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가방을 움켜쥐고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나가기 직전 은희를 돌아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카페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지만 은희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는 완전히 과거로 정리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앞치마를 풀어가지런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은희의 표정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카페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도 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사라진 발소리, 전 남편의 낮아진 숨소리, 새 아내의 날선 기척까지 모두 사라졌는데도 공간은 쉽게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벌어진 일들이 벽과 바닥, 테이블 사이사이에 눌러앉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자 이제야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희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참으셨어요. 그 말에는 동정도 과장도 없는 진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끝났네요. 그 말은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확인이었습니다. 은희는 카페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까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의자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커피 향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앞치마를 다시 메고 말없이 테이블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며 흘린 커피 자국, 손님이 남기고 간 컵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을 닦아내는 손길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은희는 문득 지난 10년이 이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떠난 뒤 이유도 설명도 없이 혼자가 된 삶.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외칠 수도 없었던 시간들. 그때마다 은희는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버텨왔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전 남편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는 은희의 등을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왔다가 이내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은희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명도 다툼도 정리할 말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가장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은희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뺨에 남은 통증이 다시 또렷하게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통증은 수치나 모욕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다는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버려졌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탓하던 그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은희는 이유를 몰라도 설명받지 못해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불을 하나씩 끄고 밖으로 나오자 이미 해는 완전히 저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은희는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었지만 그만큼 분명한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은희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둘러 도망칠 이유도, 누군가를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과거는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흔들리던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지켜낸 하루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은 은희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고 아픔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이유를 찾느라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은희의 마음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이 내려앉으며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들에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간보다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믿었던 시간보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의 불빛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하루는 계속될 것입니다. 카페로 출근하고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삶. 하지만 그 평범함은 이제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선택한 일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끝에서 그리고 내일의 시작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어떤 사람의 선택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요.